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조영선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유장애에 대한 청구,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청구됐던 케이스, 그리고 후유장애는 어떻게 청구하는 게 좋고 청구 이후에 어떠한 진행 과정이 있는지, 상해 후유장애 청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시는 설계사분들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후유장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상해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마도 디스크일 것입니다. 디스크라는 질환은 정식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질병으로서 생기는 디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고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꽤 많은 케이스에서 우리는 추간판 탈출증이 사고로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큰 규모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척추는 충격을 받았을 때 디스크가 터져서, 즉 추간판이 탈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고, 그리고 겨울 스포츠, 스노우보드나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 그리고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 그리고 욕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고 등,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멀쩡했던 디스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이렇게 다쳐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그리고 MRI 같은 검사를 받은 후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청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건 초진 차트를 정확하게 기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져서 난 사고에 대해서 처음에 병원에 와서 남겨놨던 근거, 즉 그 초진 차트가 서류로 남겨져 있어야 내가 상해로 인해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서 그냥 아파서 왔다, 다쳐서 왔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시는 것보다 정확한 사고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내용이 차트에 정확하게 기입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상해 후유장애 진단금이 급수로 1급부터 7급 이렇게 급수로 나뉘어져 있어서 해당 급수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그냥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급수가 아닌 0에서 100% 이런 식으로 장애 지급률이 산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게 이 추간판 탈출증, 이 디스크가 상해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해서 더 원인이 큰지 이러한 기여도 평가라는 걸 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써주실 때 이 환자의 디스크는 상해 기여도 50%, 상해 기여도 70% 이런 식으로 온전히 상해로 인해서 일어난 것보다는 질병도 원래 갖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같이 써주시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불편하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병원으로부터, 전문으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걸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받아서 드디어 이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넣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면 이제부터 어려운 과정이 정말 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후유장애 진단금에 대한 보험금을 조사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인이라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은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그 지정된 손해사정인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요. 고객님께 지정된 손해사정인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 즉 조사원이라는 직함을 가진 직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을 주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전문 손해사정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인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연락이 오고 자기의 신분을 바뀌었던 손해사정인이 나오지 않고 다른 조사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분 확인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원래 나오기로 했던
손해사정이 나오지 않고 다른 직원이 나왔던 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회사에게 민원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원래는 원칙은 고객님께 전문 손해사정이 나가게 돼 있는데 조사해야 될 건들이 많기 때문에요. 전문 손해사정이 나오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보낼 때는 고객님께 동의를 얻고 제 밑에 있는 직원을 누구누구를 지정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괜찮으신지요? 이런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가 조사원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고객은 내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회사에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 확인 과정만으로도 먼저 고객의 정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조사원이 나오고 신분 확인도 마쳤다. 이렇게 됐을 때 고객님께 아마 서류를 내밀 겁니다. 의료정보 확인에 대한 위임장이라는 서류인데요. 여기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해당 병원에 가서 나의 의료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위임장에 의료기관, 즉 병원명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위임장에는 서명을 받기 전에 그 조사원이 가고자 하는 병원명이 정확히 적히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에 고객님이 서명을 하시고 그 서명한 내용을 한두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을 만들어서 해당 의료기관, 즉 내 보험금 청구 때문에 내 진단을 받았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들을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질병에 대한 고지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혹시라도 고지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을까, 이 내용을 쭉 확인해서 고객님이 앞으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 이 보험계약을 무효나 해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서류상에 병원명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명까지 확인돼서 이 조사원이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상이 없겠죠.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가 이상이 있을 리는 없죠. 그리고 기다리시면 보통 문제가 없었으면 지급해드리면 되는데 보험사의 자체적인 의료 자문 결과 귀하의 상황은 한시장애, 즉 상해기여도를 10% 아니면 후유장애를 10% 이렇게 해서 원래 청구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라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수긍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수긍하시는 것보다는 뭐 허위 진단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으로 다 정확하게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보험금이 정확히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보험사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실 경우에는 3자 자문이라는 걸 한다고 안내를 할 것입니다. 이 3자 자문이라는 게 또 보험사와 고객이 내가 진단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다른 선생님께 이 내용을 보내서 그 내려진 진단이 맞는지 라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병원의 전문의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자기 환자도 아닌데, 그리고 보험사의 요청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문의가 정해지고 3자 자문을 받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하신 소비자도 같이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의료 기록을 가지고 내 진단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3자 자문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떠한 진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왜 그런 진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신 거에 따라서 보험금이 또 안 나오거나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같이 동행해서 3자 자문 결과를 같이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복잡하구나, 힘들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보험금을 청구했던 많은 고객님들께서 청구 과정에서 너무 지치거나 귀찮거나 그리고 힘들다고 중도에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그냥 서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마 보험사도 노리는 거겠죠. 원래 지급돼야 될 보험금이, 예를 들면 상해후유장애 진단금이 1억이 보장이 돼 있고 가벼운 디스크는 디스크 판정만 받게 되면 10%의 장애 지급률이 산정됩니다. 즉 1억에 대한 10%, 1,000만 원이 지급돼야 되지만 상해기여도가 병원에서 써준 50%라고 가정했을 때 원래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500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낮게 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고객님께 그렇다면 고객님 500까지는 힘들고 200선에서 해드리면 어떨까요? 200선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고객님께서는 정당하게 핸드폰이나 녹음기를 꺼내서 내가 이 상황을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보험사가 고객과 보험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요청하시면서 이거를 금감원에 가서 문의를 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해당 조사원은 당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원래 요청하신 500이 아닌 뭐 200이나 300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지급 내역서, 부지급 사유서 같은 서류를 정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험금 청구했던 서류랑 그 전문의의 진단이나 이런 게 다 이상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왜 그 보험금이 나오게 됐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내게 보내달라.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금감원에 문의를 해보겠다. 이유는 무언가 회사의 입장이나 회사에서 판정이 그냥 구두가 아닌 서류가 작성돼서 나가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고객님께서 받아야 될 금액을 정확하게 받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잘 당황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청구한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또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담당 설계사들 중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고객님께 충분히 어프로치를 해드리고 또는 좋은 손해사정인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설계사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상해 후유장애에 대한 진단금 청구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잘 숙지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셔서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